우리는 참 오래도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의 시선, 자라나며 선생님의 시선,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와 상사의 시선, 그리고 이제는 이웃과 가족, 심지어는 SNS 너머의 낯선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눈치를 보며 행동하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으니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불편했던 이유가 남의 시선 때문이었다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 말을 하면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 옷을 입으면 촌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 시선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마디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남 눈치 안 보면 마음이 편하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는 삶입니다. 그 삶은 결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늘 피곤하고, 늘 불안하며, 늘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남이 아닌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든 그들은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정작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 그래서 남의 시선을 벗어나는 일이 결국은 내 마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겉은 담담해 보여도 속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삶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진실이 아닌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진리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덕을 실현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것만이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거리를 두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남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내 마음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시대도 나라와 언어도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도 그 말을 가슴에 새길 때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주저앉지 말고 나답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보다도 인간이 얼마나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꿰뚫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사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가운데 하나를 똑똑히 지목했다. 바로 남의 인정과 평가에 집착하는 삶이다. 명성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며 명예는 내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명성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것이고, 명예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평가에 따라 내 가치를 판단받으려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말해줘야 안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보다 남의 반응을 더 신경 쓰고 내 판단보다 사회적 기준을 더 따르며 내 삶의 방향마저 타인의 시선에 맡겨버리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태를 내면의 노예라고 불렀다. 겉으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남의 생각과 시선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는 허영심이라는 것이 깊이 박혀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허영심은 우리를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삶을 피곤하게 한다. 왜냐하면 인정받는다는 것은 늘 조건부이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정은 사라지고 그에 따라 자존감도 무너진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외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남의 시선을 걱정하고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삶, 그것은 사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삶이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내면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귀한 삶이다. 그는 특히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적인 명성보다 내적인 자유와 평안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나의 진정한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외적인 평판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나 스스로를 향한 존엄과 자긍심은 내가 살아있는 한 지속될 수 있다. 그는 또한 고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고독은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며 내면의 깊이를 마주하는 시간이다. 가장 고요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떠들썩한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이 말은 남의 이목과 인정이 끊어진 자리가 오히려 가장 깊고 순수한 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이다.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 남이 내 삶을 평가할 권리는 없고 그 평가에 따라 내 감정이 흔들릴 이유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삶은 철저히 내면 중심적이고 자기 사유에 기반한 삶이었다. 그는 불행의 근원을 타인의 인정 욕망에서 찾았고 그 해결책을 고독과 사유, 그리고 자기 만족 안에서 제시했다.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 삶의 방향타는 누구의 손에 있었는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를 얼마나 많이 억눌러 왔는가? 이제는 그 방향타를 다시 내 손에 쥘 때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철학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라. 그곳에야말로 진짜 자유가 있다.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사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유는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플라톤의 대표 저작인 국가에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깊은 동굴 속에 쇠사슬로 묶여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앞을 바라볼 수 있을 뿐 몸을 돌릴 수도 바깥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 앞의 벽에는 어딘가에서 비추는 불빛에 의해 그림자만이 비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 사물의 모양이 빛에 의해 투영된 환영일 뿐입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사람이 쇠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점차 눈이 밝아지고 그는 진짜 사물, 진짜 하늘, 진짜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자신이 살아온 삶이 그림자의 세계였다는 것을. 플라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모양일 뿐이라고. 우리가 타인의 말, 세상의 기준, 주변의 평가에 따라 내 삶을 정한다면 그것은 마치 동굴 속 그림자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 남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직업, 안정된 삶, 세련된 모습, 사회적 성공, 이 모든 기준이 정말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남들이 만든 기준에 내가 맞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남의 시선을 좇는 삶은 결국 그림자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비교하게 되고 언제나 불안하며 절대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을 받지만 내일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기준은 내 것이 아니기에 결코 마음이 편해질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런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이데아, 즉 진정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실은 오직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따라갈 때 비로소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평온, 진실한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이제는 동굴의 벽에서 눈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남들이 만든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체득한 지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나의 양심과 철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단순한 방종이 아닙니다. 책임 있고 깊이 있는 자유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러한 사람을 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남의 평가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진실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는가?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짜 삶은 타인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면의 빛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그 말만큼 애매하고 막연한 말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자기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 목적은 덕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자기 내면의 덕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삶을 먼저 선택합니다. 남들이 좋아할 직업, 남들이 인정할 만한 위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그러다 보니 자기 내면의 방향을 잃고 결국에는 남의 시선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삶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그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그 이성은 좋은 삶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삶이란 남의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원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 절제, 용기, 관용, 배려 같은 덕목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에우다이모니아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가 조화롭게 완성되어 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행복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일생을 통틀어 이룬 덕 있는 활동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수많은 선택과 경험을 거쳤습니다. 그 속에서 쌓아온 덕은 이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만들며 마땅히 해야 할 행동조차 멈추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평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내면의 원칙을 따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얻어진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 이 자유는 방탕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고귀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삶을 나답게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중용의 도로 보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보다 균형과 절제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속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뚜렷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삶을 조화롭게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만의 삶의 원칙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이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양심과 덕에 맞기 때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정직하게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며 행복한 인생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내 마음에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이 내 삶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존엄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덕을 따라 사는 삶, 그 삶 속에 진정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의 길입니다. 너는 내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짧지만 매우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자아를 벗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맡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 회사에선 직원이고 사회에선 시민이며 어느 모임에서는 조용한 사람, 또 다른 자리에서는 믿음직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많은 역할은 남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니체는 이 역할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은 너를 너답게 살게 두지 않는다. 그들은 너를 평균 속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사회적 기준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이기도 하며 가끔은 나 자신 속에 내재된 남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이 시선에 휘둘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며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지친 마음, 허탈한 삶,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은 인생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삶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사는 것,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만든 껍질 안에서 자신을 묻는다. 나는 정말 나로 살았는가? 아니면 늘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고통스럽고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나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초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초인이란 초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초인은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사명을 실천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오히려 묵묵히 자기 안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내면에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남을 따르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인생의 깊이를 아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아볼 수 있고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으며 마침내 자신만의 철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조용한 말이 세상을 흔든다. 이 말은 조용히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있고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모든 인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정 너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되어 산다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특별한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되는 삶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저했던 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용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있는 길입니다. 나는 나를 따르리라. 그것만이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겠다. 남이 아닌 내 내면의 진실을 기준 삼아 살아가겠다고. 그 삶이 진짜 행복이고 그 길이 진짜 편안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삶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자기 존재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되새길 만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남과 너무 가까우면 불편해지고 너무 멀어지면 단절되며 거리를 잃어버리면 내 감정과 평정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란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감정의 거리, 관심의 거리, 무엇보다도 시선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여백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남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제는 어떤 관계든 어떤 말이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들엔 조용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라시아는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너무 많이 흔들리면 본질을 잃는다. 이 말은 곧 남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고 누군가의 비난 한 줄의 하루가 무너지는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술이란 섬세함과 절제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적절한 침묵을 유지하고 좋은 말이 오갈 때도 한 걸음 물러서야 하며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는 굳이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 하든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라시아는 또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에만 비추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내면의 거울을 통해서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외부의 시선을 거울로 삼기보다는 내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고 조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욱 평온해지고 내 삶의 속도는 더욱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래도록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이해심 있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지켜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자신을 잃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조용히 다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자기 삶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조용히 살아갈 때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침묵은 불필요한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삶,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가족, 건강, 평온한 하루, 그리고 나만의 철학과 취향,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인정보다 훨씬 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오래도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의 시선, 자라나며 선생님의 시선,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와 상사의 시선, 그리고 이제는 이웃과 가족, 심지어는 SNS 너머의 낯선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눈치를 보며 행동하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으니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불편했던 이유가 남의 시선 때문이었다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 말을 하면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 옷을 입으면 촌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 시선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마디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남 눈치 안 보면 마음이 편하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는 삶입니다. 그 삶은 결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늘 피곤하고, 늘 불안하며, 늘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남이 아닌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든 그들은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정작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 그래서 남의 시선을 벗어나는 일이 결국은 내 마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겉은 담담해 보여도 속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삶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진실이 아닌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진리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덕을 실현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것만이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거리를 두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남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내 마음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시대도 나라와 언어도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도 그 말을 가슴에 새길 때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주저앉지 말고 나답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보다도 인간이 얼마나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꿰뚫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사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가운데 하나를 똑똑히 지목했다. 바로 남의 인정과 평가에 집착하는 삶이다. 명성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며 명예는 내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명성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것이고 명예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평가에 따라 내 가치를 판단받으려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말해줘야 안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보다 남의 반응을 더 신경 쓰고 내 판단보다 사회적 기준을 더 따르며 내 삶의 방향마저 타인의 시선에 맡겨버리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태를 내면의 노예라고 불렀다. 겉으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남의 생각과 시선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는 허영심이라는 것이 깊이 박혀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허영심은 우리를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삶을 피곤하게 한다. 왜냐하면 인정받는다는 것은 늘 조건부이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정은 사라지고 그에 따라 자존감도 무너진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외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남의 시선을 걱정하고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삶, 그것은 사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삶이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내면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귀한 삶이다. 그는 특히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적인 명성보다 내적인 자유와 평안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나의 진정한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외적인 평판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나 스스로를 향한 존엄과 자긍심은 내가 살아있는 한 지속될 수 있다. 그는 또한 고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고독은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며 내면의 깊이를 마주하는 시간이다. 가장 고요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떠들썩한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이 말은 남의 이목과 인정이 끊어진 자리가 오히려 가장 깊고 순수한 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이다.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 남이 내 삶을 평가할 권리는 없고 그 평가에 따라 내 감정이 흔들릴 이유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삶은 철저히 내면 중심적이고 자기 사유에 기반한 삶이었다. 그는 불행의 근원을 타인의 인정 욕망에서 찾았고 그 해결책을 고독과 사유, 그리고 자기 만족 안에서 제시했다.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 삶의 방향타는 누구의 손에 있었는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를 얼마나 많이 억눌러 왔는가? 이제는 그 방향타를 다시 내 손에 쥘 때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철학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라. 그곳에야말로 진짜 자유가 있다.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사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유는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플라톤의 대표 저작인 국가에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깊은 동굴 속에 쇠사슬로 묶여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앞을 바라볼 수 있을 뿐 몸을 돌릴 수도 바깥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 앞의 벽에는 어딘가에서 비추는 불빛에 의해 그림자만이 비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 사물의 모양이 빛에 의해 투영된 환영일 뿐입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사람이 쇠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점차 눈이 밝아지고 그는 진짜 사물, 진짜 하늘, 진짜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자신이 살아온 삶이 그림자의 세계였다는 것을. 플라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모양일 뿐이라고. 우리가 타인의 말, 세상의 기준, 주변의 평가에 따라 내 삶을 정한다면 그것은 마치 동굴 속 그림자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 남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직업, 안정된 삶, 세련된 모습, 사회적 성공, 이 모든 기준이 정말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남들이 만든 기준에 내가 맞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남의 시선을 좇는 삶은 결국 그림자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비교하게 되고 언제나 불안하며 절대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을 받지만 내일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기준은 내 것이 아니기에 결코 마음이 편해질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런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이데아, 즉 진정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실은 오직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따라갈 때 비로소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평온, 진실한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이제는 동굴의 벽에서 눈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남들이 만든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체득한 지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나의 양심과 철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단순한 방종이 아닙니다. 책임 있고 깊이 있는 자유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러한 사람을 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남의 평가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진실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는가?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짜 삶은 타인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면의 빛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그 말만큼 애매하고 막연한 말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자기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 목적은 덕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자기 내면의 덕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삶을 먼저 선택합니다. 남들이 좋아할 직업, 남들이 인정할 만한 위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그러다 보니 자기 내면의 방향을 잃고 결국에는 남의 시선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삶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그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그 이성은 좋은 삶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삶이란 남의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원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 절제, 용기, 관용, 배려 같은 덕목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에우다이모니아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가 조화롭게 완성되어 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행복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일생을 통틀어 이룬 덕 있는 활동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수많은 선택과 경험을 거쳤습니다. 그 속에서 쌓아온 덕은 이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만들며 마땅히 해야 할 행동조차 멈추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평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내면의 원칙을 따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얻어진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 이 자유는 방탕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고귀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삶을 나답게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중용의 도로 보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보다 균형과 절제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속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뚜렷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삶을 조화롭게,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만의 삶의 원칙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이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양심과 덕에 맞기 때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정직하게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며 행복한 인생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내 마음에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이 내 삶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존엄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덕을 따라 사는 삶, 그 삶 속에 진정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의 길입니다. 너는 내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짧지만 매우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자아를 벗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맡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 회사에선 직원이고 사회에선 시민이며 어느 모임에서는 조용한 사람, 또 다른 자리에서는 믿음직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많은 역할은 남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니체는 이 역할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은 너를 너답게 살게 두지 않는다. 그들은 너를 평균 속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사회적 기준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이기도 하며 가끔은 나 자신 속에 내재된 남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이 시선에 휘둘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며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지친 마음, 허탈한 삶,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은 인생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삶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사는 것,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간다.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만든 껍질 안에서 자신을 묻는다. 나는 정말 나로 살았는가? 아니면
늘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고통스럽고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나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초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초인이란 초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초인은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사명을 실천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오히려 묵묵히 자기 안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내면에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남을 따르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인생의 깊이를 아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아볼 수 있고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으며 마침내 자신만의 철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조용한 말이 세상을 흔든다. 이 말은 조용히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있고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모든 인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정 너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되어 산다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특별한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되는 삶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저했던 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용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있는 길입니다. 나는 나를 따르리라. 그것만이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겠다. 남이 아닌 내 내면의 진실을 기준 삼아 살아가겠다고. 그 삶이 진짜 행복이고 그 길이 진짜 편안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삶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자기 존재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되새길 만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남과 너무 가까우면 불편해지고 너무 멀어지면 단절되며 거리를 잃어버리면 내 감정과 평정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란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감정의 거리, 관심의 거리, 무엇보다도 시선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여백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남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제는 어떤 관계든 어떤 말이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들엔 조용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라시아는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너무 많이 흔들리면 본질을 잃는다. 이 말은 곧 남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고 누군가의 비난 한 줄에 하루가 무너지는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술이란 섬세함과 절제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적절한 침묵을 유지하고 좋은 말이 오갈 때도 한 걸음 물러서야 하며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는 굳이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 하든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라시아는 또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에만 비추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내면의 거울을 통해서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외부의 시선을 거울로 삼기보다는 내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고 조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욱 평온해지고 내 삶의 속도는 더욱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래도록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이해심 있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지켜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자신을 잃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조용히 다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자기 삶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조용히 살아갈 때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침묵은 불필요한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삶,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가족, 건강, 평온한 하루, 그리고 나만의 철학과 취향,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인정보다 훨씬 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